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요즘에 복권이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복권을 파는 판매처 앞에 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래요. 1등 당첨 복권이 팔린 곳이다. 이런 곳이라면 소위 말해서 복권 명당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는 더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인생 한 방이야 이러면서 이제 복권을 사게 되는데 과연 인생 한 방일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건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복권 사업이라는 것이 또 최근에는 이름이 이제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주 오랜부터 이건 기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뭐 주택 복권 그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주택 복권이라든지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해서 복권 사업이 이 예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복권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자라는 개념 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이 좋아서 네. 수익을 얻을 경우에 그 수익을 통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살찌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면 좋을 텐데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네.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주눅든 삶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길을 펴지 못했던 그동안의 삶을 일거에 네. 대역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 로또 복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인생 역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때 뭐 시민들은 정말 복권을 인생 대역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복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권 구입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구입한 경험 제가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저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 치고 나오시는군요. 장훈영 께서는 저는 딱 한 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통 복권은 한 번 샀다 그러면 한 10번은 사신 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도 경험이 이 10번 중에서 8분 가까이는 사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셨네요. 예, 저도 사본 적이 있습니다. 사본 적이 있다라는 네, 네, 거죠. 사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게 되는데요. 이 로또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 복권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금 금액이 워낙 로또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연금 복권보다는 사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네. 이 로또도 있고 연금 복권도 있는지 아는 인지도는 둘 다 상당히 높은데 네. 아무래도 상금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드래곤볼 아닙니다. 파워볼 네. 기억나시죠? 이 파워볼이요. 어마어마했죠. 네네 한참 예전부터 1988년도부터 이제 파워볼이 시작됐는데 네. 얼마 전이었죠. 이 당첨된 사람 당첨 금액이 13억 달러입니다. 오호, 13억 달러. 1조 8천억 원. 드러나 보셨나요? 1조 8천억 원. 예, 어느 예. 정도의 금액인지 상상이 안 이게 되네요. 북아메리카 역대 로또 당첨금 최고액입니다. 네. 완전히 이 정도면은 뭐 인생이 바뀔 수는 있는데 1조 8천억 원. 그야말로 인생 대역전이 많네요. 야, 근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이건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대로요. 이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왜 안 사나요? 저도 뭐 안 사긴 안 삽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복권을 안 산 분들은 보면 저하고 특성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안 사시느냐고 여쭤봤는데요. 대체적인 어떤 반응들은 쓸데없는 돈 낭비 같다.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라는 네.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첨되지 못할 때의 그 허망함, 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느낌, 너무나도 절망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사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같다. 어차피 안 될 건데, 네.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사느냐 이런 인식도 있고요. 또 이게 저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사러 가기 귀찮다.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러 가고 또 되니까요. 네. 번호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옵션도 있지 않습니까? 번거로움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러 가기가 귀찮다. 이래서 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로또 복권은 그 스포츠 토토죠.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나눔 로또라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장 이제 큰 어떤 상금 금액이 걸려 있는 거고 네. 토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 스포츠 토토 오늘 우리가 이야기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 네. 승부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얼핏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이 경기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승리 배당금 자체를 당첨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사행 심리가 자칫 잘못하면 편법, 불법, 탈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요행 로또는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그것이? 로또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이것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진흥이라든지 또 이런 네, 각종 근데, 여러 분야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뭐 주택이라든지. 네. 네. 과거에는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주택 복권이었거든요.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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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요 하면 탁 했던 그게 주택 복권인데 네. 지금은 이것도 전자동입니다. 공이 튀어나오는 것이 정말 공정하게 또 무작위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정말 쏘시오 하고 탁 하던 그 화살 정말 내 심장을 겨냥한 듯이 네. 짜릿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때도 주택 복권이 인기였고요. 지금도 뭐 역시나 이렇게 로또도 인기고 뭐 연금 복권도 로또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사행심 등의 이유로 구입을 하지 않았지만 복권을 구입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복권 로또의 치명적 유혹은 엄청납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13억 달러, 금액이 1조 네. 8천억 원, 북아메리카이긴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왜 로또를 사는지 바로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로또요.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하는 혹시나 생각이 될까봐. 이거 인생 알 수가 없거든요. 75.4% 중복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는 꾸준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인생 역전을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이게 땀 흘려서 돈을 벌어봐야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 이 재미로 41.4%이고 일주일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정말 치명적인 슬로건입니다. 이게 무슨 일주일간에 아니 왜냐면 일주일마다 당첨자를 발표하거든요. 기대감. 그러니까 짜릿짜릿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럼요. 기다리는 네. 맛. 되면 뭐 내일은 할까. 될까? 네. 어제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을까? 이런 부분들. 그게 34.2%였고요. 안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서가 18.7%.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16.3%로 나타나서 네.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 플러스 뭔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이 로또 복권을 사는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또 복권을 사지만 이 당첨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과연 네. 그렇다면 꾸준히 사시고 인생 역전도 원하시고 인생 한 방에 하라고 하셨는데 네. 정작 냉정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얼마나 실제 당첨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예. 이건 또 냉정하시네요. 11.9%. 10분 중에 한 분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의 당첨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 이렇게- 당첨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첨 액수가 다르긴 한데 네. 11.여하튼 뭐든지 당선되는 그래. 것이 한 아. 11.9% 정도. 좀 이제 이 상위권 1위, 2위 정도에 당첨될 확률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11.9% 많이 당첨될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네. 그래도 꾸준히 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매주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복권을 구입을 했다가 재구입을 하는 의향이 상당하다고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눔 로또 또 어. 이제 연금 복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는 네. 당첨 확률이 이렇게 낮은데 왜 또 사시는 걸까요? 자, 얼마나 사시는지 한번 결과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첨될 것 같다는 10명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또 사겠다. 오, 구입 의향이 있는 경우가 10분 중에 6분입니다. 그러네요. 절반 이상이. 사고 싶다. 어. 연금 복권을 또 재구입하는 의향도 34.1%로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예. 사시는 건 계속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 그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이게 이 오리떼기라고 그러나요? 오려서 떼어낸다라는 의미인데 이 설탕물을 녹인 부분에 대해서 별표 모양을 꾹 눌러주면 그거 부서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네. 아시죠, 그죠? 네. 예,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떼어내고 별 모양이 되면은 뭐 상품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 어릴 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도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뭔가 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이 사람의 기대감이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잭팟이 터지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첨 가능성이 네. 당첨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구매자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석을 가한다면. 네, 이 분석을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예. 이 로또 또는 이런 복권을 사시는 분의 대체적인 마음이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당첨이 안 된다는 사실도 아는데요. 네. 이게 아까도 나왔듯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복권 그 종이 쪼가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네. 본인 스스로는 부자가 된 겁니다. 어쩌면 나는 1조 8천억의 주인공이 될 희망과 기대를 가질 그렇습니다. 수 있다. 심리적인 어떤 안도감, 기대감이 알겠어요.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이 종이 쪽지 하나 없는 경우와 하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다르던데 얼마 전에 파워풀 같은 경우에도 LA 근교에 사는 한 흑인 가정의 아이가 허위 당첨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첨됐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면서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당첨이 안 되더라도 매주 사면서 내 인생도 바뀔 수 하는 그 어떤 기대감, 바로 그것이 다시 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 자기 주변의 인생, 자기가 어떤 기댈 수 있는 인생의 희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 취약하다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사회, 복권에만 기대를 하는. 복권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의 특징을 보면은 네. 보다 더 좀 보면은 후기 자본주의가 극도로 심화되어 있는 나라들인 경우에 이런 경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 소득차 양극간을 갖다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어렵다. 네. 계층적으로. 한편으로는 이제 심지어는 뭐 사회학자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 함께 네. 분석을 해본 거가 이런 복권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 계층적으로 좀 위안을 준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복권을 삼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 위안감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사회 보장 제도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위화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또 복권이 당첨되는 경우에도 보면 아주 부자라기보다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첨들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권이라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보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연예인 중에 이 잭팟을 터뜨려서 화제가 됐던 인물도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네.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네. 저렇게도 부자가 되는구나. 이처럼 사람들은 일단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로또 그리고 복권 사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종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권이 사회적 위화감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축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참 새로운 얘기네요. 네. 네네네. 자, 이렇게 복권을 구입하는 사회적인 이유까지 짚어봤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복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복권을 구입하는 이유 중에 인생 역전을 원한다라는 답변이 45.1%였거든요. 이렇게 복권 당첨으로 이른바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 얼마나 될까요? 네, 이 로또에 관련되는 그리고 이 연금 복권과 관련된 이 전반적인 평가를 보여드리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또 과연 인생 역전일까요?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경우가 52.4%인 반면에 네. 상당히 그러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인생 역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세상이다도 거의 좀 차이는 있지만 43.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밑을 보면 제가 설명드렸죠.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다. 48.6%로 사람들이 설사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이 심리적 위안이 상당한 것으로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당첨은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61.9%.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이 체스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 체스의 그런 어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로또 번호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소개드립니다. 당첨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3명도 채되지 않는 29.7%였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꿈을 잘 꾸는 노력인가요? 운칠 기삼이 아니라 운 100%입니다. 그렇죠. 노력으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다들 노력을 하겠죠. 그럼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1등 되려고 그러면 진짜. 아유, 글쎄요. 1조 8천억 원에 13억 달러가 계속 2월이 된 걸 보면요. 네. 확률은 글쎄요. 2월 돼서 그렇게 됐던 거죠? 정말 그때? 계산하기도 힘든 확률 아닐까요?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요. 네. 내가 그 옛날에 점 찍어뒀던 모래 하나를 캐내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몇십만 분의 1 뭐. 몇천 억만 분의 1 같습니다. 예. 참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인생 역전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가지면서 이 로또 그 복권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도 함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수백억 원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가 계속 2월 되면서 네. 그 이후에 정책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이 수혜자였었던 분들이 네. 현직 경찰관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엄청난 돈이 돌아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정말 일종의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완전히 대혼돈에 빠지게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역대 이 복권 당첨가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가족 간에 정말 가족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요. 어. 각종 소송이 난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당첨자인 경우에는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런 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땀 흘리지 않고 생긴 돈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1,000억 정도 되는 돈도 불과 5년 만에 네. 물서도 써버리고 빚더미에 오른 그런 어떤 당첨자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또 당첨하는 경우에는 이 당첨금을 주는 그 금융기관에서 네.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첨자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 물수도 쓰지 않고 낭비되게 쓰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사회 뭐 기부도 좀 할 수 있고 본인도 계획적으로 장기간 노후까지 대비되면서 어떤 주택과 관련된 그런 어떤 각종 혜택도 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컨설팅. 예, 그래서 상당히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당첨 이후에 사후적인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네.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군요. 쉽게 생긴 돈 쉽게 나가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쉽게 생긴 돈 쉽게 나가기 마련이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실 로또에 당첨이 돼도 금방 써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복권을 살 때는 혹시나 뭐 당첨이 되겠다는 그런 희망감으로 사게 되는데 그렇다면 복권에 혹시나 만약에 네네. 당첨이 되면 뭐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요. 이 역시 과거에 우리가 주택 복권도 있었듯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역시 화면 좀 보실까요? 네. 네. 화면 보시면서 바로 설명드리겠는데 주택 마련이 가장 높습니다. 어. 46.9%. 그만큼 저게 이 거주 비용, 주택 마련 비용이 네. 부담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42.5%는 저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비청산하겠다. 31.6%로 기타 투자는 31.6%로 나타나는데 바로 저 기타 투자가 문제입니다. 저 기타 투자가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이 아주 계획성 있게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면 괜찮은데 네. 무턱대고 이 당첨한 금액으로서 또 다른 한금알을 노리면서 막무가내로 투자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당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서듯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역대 당첨자들을 보면요 계획성 있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주택 복권 사업이 있는 경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기초 인프라 기반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복권 또 그리고 연금 복권 또 로또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익금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금들을 우리 사회의 그런 기초적인 경제적인 체력이 또 유지될수록 할 수 있게 그런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투명하게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설명은 좀 뭐 많이 되고 있기는 최근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우리 국민들에게 또 복권 구입자들에게 알려져야 내 설사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더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분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복권을 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텐데 보다 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복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고 설명되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복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잖아요 지금. 그럼 굉장히 네. 늘어나고 있다 복권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역기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어떻게 됩니까? 보면 예. 그만큼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복권을 사고 또 사행심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역기능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도 어떻게 보면은 네. 계속 그런 인생 역전만 기대할 수가 없고 보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기회를 더 찾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당한 대가 또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요행에 더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땀 흘려서 일한 돈이 보다 더 1조 8천억보다 더 값지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1조 8천억이 됐습니까? 18,000원이라도 내 땀 흘려서 번 돈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건 결코 우리 사회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 음과 양, 빛과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음과 양이 있는 것만큼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권이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역기능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뭐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요. 트렌드 모니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